바로 보는 TV 옴부즈맨, 먼저 주간 주요 이슈를 분석합니다. 사드 제3부지가 성주골프장으로 결론 지어졌습니다. 이에 대해 성주군은 다행이라는 입장인 반면 김천 시민은 거세게 반발했습니다. 성주골프장은 국방부가 제시한 작전 운용성 등 부지 선정의 6가지 기준을 대부분 충족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국이 국제사회에서 북한을 고립시키기 위한 전방위 제재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북한이 국제금융망에 접근하는 것을 막는 법안까지 미 의회에 제출됐습니다. 독일도 독자 대북 제재 방안으로 북한인 비자 발급 제한을 검토 중이라고 한 외교 소식통이 전했습니다. 김영란법이 시행되자 경찰 등 당국에는 법 위반 여부를 묻는 문의 전화가 크게 늘었습니다. 혼선을 피하고 법 위반 여부를 판정해주는 다양한 스마트폰 앱까지 등장했습니다. 이달부터 임신부가 산전 진찰시 받는 초음파 검사에 대해 7회까지 건강보험이 적용됩니다. 또 4대 중증질환 치료에 사용되는 초음파에도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바로 보는 TV 옴부즈맨 이승준입니다. 지난주에도 연합뉴스TV에서는 국내외 각 분야의 다양한 뉴스를 신속하게 전했는데요. 오늘은 뉴스 현장 1사, 뉴스 1번지를 살펴본 김민기 시청자 평가원의 의견 함께하겠습니다. 먼저 뉴스 현장 1사에 대한 모니터 내용부터 만나보시죠. 뉴스 현장 1사는 취재 현장에서 전하는 생생한 뉴스를 가장 먼저 전달하는 현장성 강화 와이드 뉴스로 월요일부터 금요일에 걸쳐 12시 40분부터 2시 40분까지 방송되는데 저는 9월 23일 오후 2시 18분부터 33분까지 15분간 방송된 대북 압박 외교 본격화, 새로운 대북 제재 추진편을 모니터했습니다. 이날은 조태열 외교부 2차관이 출연해 북핵 문제와 관련한 최근 정상외교 성과, 윤병세 장관의 유엔 외교 성과, 5차 핵실험에 대한 국제사회의 추가 조치 등 대북 압박 외교에 관해 궁금한 문제들을 짚어보았습니다. 조태열 외교부 2차관은 통상교섭조정관, 개발협력대사, 경기도 국제관계대사를 역임한 정통 외교관답게 여러 성과와 향후 전망 등 까다로운 질문에 대해 물 흐르듯 답했는데요. 박근혜 대통령의 최근 아시아 순방 외교에서 취임 이후 처음으로 미일 중러 4강 연쇄 정상회담을 가졌다는 것, 그리고 이를 통해 북한 핵 문제, 미사일 위협에 관한 대북 압박 공조를 강화하는 성과를 거뒀다는 것, EAS 정상회담 등에서 사상 최초로 비확산 특별 성명을 채택하는 성과를 거둔 점 등을 대통령에 대한 경칭을 써가며 설명해 주었습니다. 그러나 북한을 압박하기 위해선 중국의 지원이 필요한데 한중 관계는 사드 배치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 향후 중국 측과 어떠한 방식으로 소통을 계속해 나갈 것인가라는 질문에는 한중 정상회담의 의미는 만남 그 자체가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껄끄러운 관계라 정상회담이 과연 이루어질까 하는 우려가 있었는데 솔직하게 허심탄회한 의견을 교환했다는 것 자체가 의미가 있고 자위적 조치의 당위성을 강한 어조로 설득했다. 이런 정도로 빠져나갔습니다. 외교는 나라와 나라 사이의 관계를 관리하는 것이고 외교관은 나라의 입장과 명분을 견지하되 세련된 매너와 국제적 감각으로 에둘러서 부드럽고 완곡하게 표현하는 어려운 외교적 수사를 익힌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솔직하고 허심탄회하게 의견을 교환했다는 말은 상대국에 대한 고려 없이 서로가 자기 할 말만 직설적인 대화를 나누었음을 의미합니다. 일상에서도 솔직함은 때로 무례함으로 비춰지기도 하는데 외교적으로 솔직한 대화를 나눴다는 것은 우리는 이번 회담에서 각자의 입장만을 밝혔다는 말로
해석되는 것이지요. 빈말로도 합의를 보았다든가 공감대를 이루었다는 표현을 하지 못하고 만남 자체가 의미 있었다라고 한 말의 뜻을 시청자들은 새겨보아야 할 것으로 봅니다. 또 방송대담 시작 후 절반가량이 지난 8분 무렵에 앵커가 북한의 5차 핵실험 이후 국제사회의 규탄들이 이어지고 있고 1월에 제4차 핵실험 이후 결의 2270호를 채택했는데 이 이상 더 구체적이고 실효적으로 북한을 압박할 수 있고 그들이 두려워할 조치는 무엇인지 전문가로서 조 차관의 답변을 듣고자 한다는 중요한 질문을 했습니다. 이에 대해 조태열 외교부 2차관은 사실 지난 3월에 채택된 2270호 안보리 결의도 유엔 역사상 가장 강력하고 포괄적인 제재 조치면은 틀림이 없다. 물론 거기에는 우리가 포함시키고자 했던 모든 것이 담기지는 않았기 때문에 100% 완벽하고 만족스러운 결의는 아니지만 강력한 결의이면 틀림없다. 그러나 지난 6개월간 가시적인 성과들이 나오고 있는데 전문가들은 일정 기간 동안은 변화가 안 보이다가 어느 순간에 갑자기 딱 떨어지는 절벽 효과, 클리프 이펙트가 있다고 하는데 그런 효과가 있을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고 설명합니다. 그러면서 아무것도 변화가 없는 것은 아니고 지금 가시화되고 있는 과정에 있으니 인내심을 가져야 한다고 덧붙입니다. 이 말도 우리들이 보통 하는 말로 풀이하면 지난 6개월간 거의 성과가 없었다고 받아들이게 됩니다. 조태열 차관의 답변은 이렇게 완곡 어법을 사용하지만 안보리 결의와 유엔 총회 모두 중국과 러시아의 반응이 중요할 텐데 협조적으로 나올 것으로 예상하는가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중러도 북핵 불용 입장이 분명하니 안보리 상임이사국으로서의 역할을 기대한다고 직설적으로 희망을 피력합니다. 전반적으로 대북 압박 외교 본격화 코너는 조태열 차관이 출연하여 명석하고 우수한 외교관답게 정상회담 내용을 숙지하고 있으면서 윤병세 장관의 유엔 외교 내용의 상세한 성과 등을 키워드 중심으로 또 정부의 성과 중심으로 잘 설명해 주었고 자칫 관련국의 정서를 상하게 하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당사자들로 하여금 어떤 오해도 하지 않도록 완곡하게 현안 문제들을 풀이해 주었다고 하겠습니다. 또 15분 방송되는 동안 앵커들이 짚어야 할 질문 8개를 모두 충실하게 제시하고 답변 또한 충분했으며 질문 또는 답변의 요지를 알리는 자막이 29개나 제시돼서 흐름의 이해를 도왔다는 점, 그리고 배경으로 사용된 영상들이 하나도 겹치지 않은 점 등은 제작진의 노력이 상당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네, 뉴스 현장 일사를 살펴본 김민기 시청자 평가원의 의견 함께 했는데요. 뉴스 1번지는 또 어떤 평가를 받았는지 만나보시죠. 뉴스 1번지는 주목해야 할 뉴스를 빠르게, 깊게, 쉽게 전해드립니다라는 캐치프레이즈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후 3시 20분부터 4시 40분, 토요일과 일요일에는 오후 4시부터 5시까지 방송되는데 저는 26일 월요일 오후 3시 51분부터 24분 30초가량 방송된 뉴스 1번지 국감 첫날부터 파행, 여야 극한대치편을 모니터했습니다. 뉴스 1번지는 앵커인 연합뉴스TV 정치부의 윤석희 기자가 공정한 저울추 역할을 하면서 전국 현안을 보여주는 각 정치인들의 발언과 상황을 보여준 뒤에 여당, 야당색이 뚜렷한 정치평론가들의 편파적인 해설을 통해서 어느 편의 주장이 맞는가를 판단하게 해준다는 측면에서 재미있는 프로그램이라 하겠습니다. 이날은
영국 헐대학 정치학 박사로 새누리당 소속으로 대덕구청장 출마 선언을 했던 박태우 고려대 연구교수가 여당 입장을 하고 국제신문 기자 출신으로 정의와 국회부의장 비서실장을 역임한 차재원 부산가톨릭대 교수가 야당 입장을 하는 것으로 나뉘어서 색이 뚜렷하게 평론을 하면서 각각 다른 눈으로 전국의 현안을 풀이했습니다. 먼저 윤석이 앵커는 20대 국회 첫 국정감사가 막을 올렸지만 야당의 김재수 장관 해임 건의안 처리에 대한 새누리당의 반발로 시작부터 파행을 겪고 있는데 여야의 극한적 대립은 내년 대선을 의식한 주도권 싸움의 성격이 짙다는 점에서 걱정과 우려를 자아내고 있다고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이어서 새누리당은 해임 건의안 처리 과정에서 정세균 국회의장의 대화 녹취록을 문제 삼아 총공세를 펴고 있는 가운데 이정현 대표는 정 의장의 사퇴를 요구하며 무기한 당식 농성에 들어갔다 하면서 이정현 대표의 이야기와 민경욱 의원의 정세균 의장 규탄사에 이어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발언을 차례로 소개한 후에 박태우 고려대 연구교수의 주장과 차재원 부산가톨릭대 교수의 주장을 번갈아서 청취합니다. 박태우 연구교수는 새누리당도 여러 실정이 있지만 김재수 장관이 해임 요건을 충족했느냐 볼 때 임명장 받은 지 20일도 안 되는데 해임 건의를 한 것은 내년 대선과 보선 등을 주도하려는 것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면서 정세균 의장이 공정하게 진행을 해야 하는데 편파적인 진행으로 빌미를 줬다고 주장합니다. 차재원 교수는 정세균 의장의 녹취록 발언이 나오게 된 배경, 즉 늦게 온 더민주 김부겸 의원에게 저간의 사정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발언이 나오게 된 것이고 국회의장 입장에서는 여야가 강대강으로 충돌하니 자기 나름대로 중재와 협상을 하려는 과정에서 나온 말이 오해를 불러왔다고 감싸줍니다. 이에 대해 윤석이 앵커는 여야가 극한적으로 대치하지 말고 세월호나 어버이 연합 중 하나는 여당이 양보하고 야당은 해임 결의안 강행을 양보하라고 중재한 바 있다라고 하는 우상호 원내대표의 발언을 소개합니다. 이에 대해서 박태우 연구교수는 국정감사 2, 3일 연기로는 안 되고 진정한 사과와 해임한 재협상 카드를 내야 한다고 주장하고 차재원 교수는 전쟁 중에도 물밑 대화를 해야 하는데 이정현 대표가 막후 교습을 지휘하고 타협을 이끌어야 할 사령탑이 단식에 들어간 것은 문제라고 본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러한 상반된 주장을 들은 뒤 앵커는 김재수 장관의 해임안에 대한 이장우 새누리당 최고위원의 MBC 라디오 신동호의 시선집중 인터뷰 내용에 대한 차재원 교수의 반론을 유도하고 이에 대한 박재원 연구교수의 재반론 그리고 우상호 더민주 원내대표가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인터뷰 내용 즉 불통 대통령 공세에 대한 박재원 연구교수의 반론을 이끌어낸 뒤 차재원 교수의 재반론을 유도하는 식의 진행은 아주 균형이 잡혔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윤석이 앵커는 이렇게 양진영의 논객들로 하여금 번갈아 발언을 하도록 유도하고 저울추가 잡히게 진행을 함으로써 여당을 응원하는 시청자 그리고 야당의 입장을 지지하는 시청자 모두로부터 공정하다는 인상을 갖게 했다는 점에서 앵커로서 높은 평가를 하게 됩니다. 연합뉴스TV에서 방송하는 제작 프로그램에 대한 시청 소감을 들어보는 캠퍼스 TV 리포트 순서입니다. 오늘은 하모니를 살펴본 한동대학교 경영학과 권다은 학생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하모니를 시청했다고 들었는데요. 어떤 느낌 받으셨어요?
네, 다문화 가정과 소외계층을 주제로 다룬 하모니는 매주 토요일 오전 8시 40분에 방송되는 프로그램으로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의 고민을 함께 나누고 문제를 해결해주는 프로그램입니다. 우리 사회에서 소외된 이웃들의 모습을 소개하고 여기에 성우의 내레이션이 더해져 훈훈한 감동을 전해줬습니다. 네, 그럼 지난 방송분에 대한 모니터 내용 전해주시죠. 네, 저는 지난 9월 10일부터 4부작으로 방송된 우리 외가는 베트남 편을 모니터했습니다. 베트남이 친정인 응엔티캄 씨 가족의 베트남 방문기가 소개됐는데요. 오랜만에 외가댁을 방문해서 행복해하는 가족들의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럼 자세한 모니터 내용 지금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 한 수련원, 100여 명의 사람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한국여성재단에서는 다문화 가정을 대상으로 외가 방문 지원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올해는 베트남이 친정이자 외가인 가족 25팀이 선정됐습니다. 하모니가 이들 중 한 가족을 동행 취재한 것입니다. 바로 응엔티캄 씨 가족이었는데요. 9월 10일 방송에서는 이 가족의 일상을 보여줬습니다. 응엔티캄 씨와 한국인 남편 김달정 씨 사이에는 아들 2, 딸 1가 있습니다. 아이들의 등교 준비로 분주한 아침은 여느 가정과 다를 게 없는 모습이었습니다. 응엔티캄 씨는 다리가 불편한 남편에게 술을 너무 많이 마신다고 잔소리를 하다가도 남편이 잘생겨서 결혼했다며 활짝 웃어 보이곤 했습니다. 그때 사진 보잖아요. 왠지 좀 조금만 생기죠. 그 다리만 빼고 왠지 조금만 잘생기죠. 저것도 잘생겼죠, 신랑은. 응엔티캄 씨는 커피숍에서 바리스타로 일하며 한국에 잘 적응해서 살아가고 있었는데요. 주말에는 남편을 도와 자판기에 음료수 채우는 일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아내로서 엄마로서 하루하루 열심히 또 당당하게 살아가는 응엔티캄 씨의 모습이 인상 깊었습니다. 9월 17일에는 베트남 방문기 특집 2부가 방송됐습니다. 응엔티캄 씨 부부가 전자제품 매장에 들러 전기밥솥을 고르는 모습이 소개됐는데요. 바로 베트남 친정에 가져갈 선물을 고르는 것이었습니다. 부부가 깐깐하게 고른 전기밥솥은 베트남 친정에 가져갈 선물입니다. 아, 커피 버튼 있냐? 베트남 방문 준비를 마친 25팀의 가족이 공항에 모여있는 모습도 볼 수 있었는데요. 모두 행복해 보였습니다. 응엔티캄 씨 가족도 7박 9일간의 베트남 방문을 앞두고 들떠 보였는데요. 응엔티캄 씨는 아이들을 친정 부모님께 보여줄 수 있게 되고 또 아이들에게는 베트남에 대해서 더 알려줄 기회가 생겨서 좋아했습니다. 나라도 문화도 다르지만 가족이란 이름으로 하나 된 사람들이 애틋하고 의미 있는 만남을 위해 모두 베트남으로 출발했습니다. 9월 24일 방송된 하모니에서는 응엔티캄 씨 가족이 베트남에 도착한 모습이 소개됐습니다. 10년 만에 고향 땅을 밟은 응엔티캄 씨의 표정엔 설렘이 가득했습니다. 응엔티캄 씨 가족이 외가에 도착하자 외할머니가 맨발로 손주들을 맞이하는 모습이 참 감동적이었습니다. 자식들이 오기만 손꼽아 기다리는 부모의 마음은 어느 나라나 매한가지인가 봅니다. 또 인근에 사는 30여 명의 친척들이 모두 모여 술과 음식을 나누며 응엔티캄 씨 가족을 반겨줬는데요. 그 모습에서 따뜻한 정을 느꼈습니다. 남편 김달정 씨가 장인과 함께 술을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는 것도 보기 좋았고 응엔티캄 씨가 얼마 전 태어난 동생네 아기를 챙기는 모습도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리고 베트남에서는 잔치를 할 때 남녀가 따로 모여 즐긴다거나 사촌지간에는 먼저 태어난 순이 아니라 족보순으로 형, 동생이 정해진다는 것 등 한국과 베트남의 문화 차이를 배웠습니다. 우리 베트남에 한국처럼 그 형제인데 그 한국처럼 먼저 난 애기가 위 있는 거 아니고 우리는 족보 따라서. 아, 족보 따라. 족보 따라서 그 위에 계속 위에 되고
아래는 면 계속 아래도 되고. 그래서 안고 계신 아기가 형인 네, 거예요? 안고 있는 애기가 형이에요. 베트남 도착 다음 날, 응엔티감 씨 가족이 나들이에 나섰습니다. 퍼띡 사원에 올라 온 가족이 소원을 빌었는데요. 다리가 불편해서 더 높이 올라가지 못하는 아버지를 보고 아이들이 나중에 크면 부모를 업어주겠다고 약속하는 모습이 참 이쁘고 감동적이었습니다. 엄마, 아빠 올랐어요? 뭐 올라가지. 그러니까 아빠한테 남겨주는 거지. 나중에 그러면 아빠 올라가면 업고 올라가야. 업고 올라 지원이가. 원래 자식 그런 거야. 아빠 업고 올라가야 하는 거야. 엄마, 내가 5년 뒤에 엄마 업어줄게. 하모니는 이렇게 다양한 프로젝트를 통해 우리 주변의 이웃을 돌아보게 해주고 더불어 함께하는 따뜻한 세상을 만드는 프로그램으로 앞으로도 소외된 계층에 희망을 전하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캠퍼스 TV 리포트였습니다. 살아가고 있습니다. 한진해운 사태가 끝모를 안개 속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한때는 세계 7위, 국내 1위의 해운사로 40년의 역사를 뽐내기도 했는데요. 현재는 법정 관리로 기업 생존 여부마저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오늘 TV와 비평 시간에는 한진해운 사태에 대해 우리 언론들 관련 보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자세하게 짚어보겠습니다. 동아방송예술대 방송보도제작계열 정은희 교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한진해운이 법정 관리되자 글로벌 선사들은 오랜 기간 한진해운이 다가왔던 국내외 알짜 시장을 비집고 들어오고 있습니다. 네. 한진해운이 어떻게 이 같은 상황까지 오게 됐는지 그 배경과 함께 우리 언론들 관련 보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전해주시죠. 네. 잘 아시다시피 지난 8월 30일이죠. 세계 7위 규모의 거대 해운사인 한진해운이 법정 관리를 신청을 했습니다. 그 여파가 일파만파 커지고 있는데요. 물류 대란이라는 표현을 써도 무리가 아닐 것입니다. 네. 우선 한진해운이 이러한 상황에 처한 이유를 한진해운을 운영해왔던 최은영 회장의 부실 경영을 큰 이유로 꼽고 있습니다. 최 회장은 한진해운 관련 청문회에서 주부였던 자신이 모르는 것이 많았다라고 해명을 했었죠. 물론 이번 사태는 해운업의 비싼 용선료가 대외적인 변수로 작용을 했습니다만 해운 관련 전문 지식이 부족한 대주주의 경영이 문제였다라는 의식도 많습니다. 여기에 한진해운의 경영 사태가 나빠진 상황에서 정부와 이해관계자들의 대처 타이밍을 또 놓쳐서 더 큰 어려운 상황이 됐다라는 평이 많습니다. 네. 그리고 이러한 결과 우리는 크나큰 사회적인 피해를 함께 겪고 있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에서 보듯이 세계적 규모의 기업 경영은 단순한 기업 경영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우리 사회는 다 관계망으로 연결이 되어 있지요. 우리 모두의 적극적인 관심이 매우 중요해 보입니다. 그런 점에서 언론은 적극적인 관심과 감시로 기업 경영이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사태 역시 언론의 적극적인 관심은 좀 미진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사태가 심각해지자 언론에서는 많은 양의 기사를 내보내고 있습니다. 주체적인 입장이라기보다는 사건의 단순 보도가 많고 사태가 이렇게 악화되기 전까지는 문제를 상기하고 짚어보는 보도가 거의 없습니다. 사태가 벌어지고 난 후 사태의 원인 그리고 사태가 벌어지고 있는 양상, 책임 소재 등에 대해 뒤늦게 보도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이런 부분은 우리 언론 모두가 보다 적극적인 사회적 감시 기능을 잘해야 한다고 네네. 봅니다. 한진해운 같은 거대 기업은 경제에 크나큰 영향을 주는 것은 물론이고요. 많은 근로자들이 일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모두의 기업이란 마음을 가지고 관심 있게 지켜봐야겠습니다. 네, 그런데 이 한진해운이 법정 관리에 들어가기 전에 유동성 위기 등 앞으로 전개될 사태에 대해서 언론들이 좀 더 세심하게 보도를 했다면 네. 모두가 이렇게 걱정하지는 않았을 것 같은데요. 이 한진해운 사태에 대한 우리 언론 보도의 문제점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네, 맞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한진해운의 어려움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이미 전 조수호 회장의 타계 후 부인인 최 회장이 경영을 맡았을 때부터 더욱 언론의 관심이 필요했습니다. 국민 경제의 기간 산업이면서 타 산업의 영향력이 큰 해운 경영입니다. 게다가 세계 7위의 규모, 즉 세계적인 경제 흐름과도 관련 있는 경영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언론은 경영 검증에 나섰어야 하지
않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또한 해운이라 함은 수출입과 관련 있는 업종이죠. 그래서 지금까지 한진해운과 거래를 해온 수출입 관련 기업들도 다 같이 힘든 상황입니다. 네. 이렇게 관련 사업의 흐름까지도 함께 점검을 해서 해운 산업의 명암을 짚어보았다면 보다 전국적인 국민적 관심을 이끌 수 있었고 지금처럼 우리가 다 같이 힘들어지는 상황은 다소 모면할 수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현재는 보다 국민적인 관심을 높여서 같이 이 사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함께 고민하는 자세가 필요해 보입니다. 네, 이 정부의 늑장 대응과 또 컨트롤 타워 부재에 대한 네. 관련 부처가 국감에 도마에 오르기도 했는데요. 네. 외국의 경우 자국 해운사 보호와 지원 정책을 어떻게 펼치고 있는지 궁금하고 또 해당 국가의 언론 보도 태도도 함께 짚어주시죠. 네. 한국 선주협회 2013년도 발표에 따르면 호황기 고가의 선박을 확보한 국내 성운사는 과중한 재무 부담으로 인해서 원가 경쟁력의 차이는 더욱 심화될 전망이라고 이미 밝힌 바 있습니다. 과중한 재무 부담은 투자 여력의 위축으로 이어지고 여기에 중국이나 유럽 선사가 정부로부터 대규모의 직접적인 지원을 제공받는 데 반해서 우리 정부는 장기적인 지원이나 대책이 아닌 제한적인 유동성 지원만 을 받고 있다라고 언급을 했었습니다. 2008년 금융위기 이후에 이미 몇 년 전부터 이러한 사태에 대해서 우려를 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이러한 우려는 현실이 됐습니다. 2012년 한국경제연구원에 따르면 미국의 경우는 자국 선사를 위해서 보조금 지급, 또 융자 보증, 세제 지원, 화물 운송 지원 등의 다양한 운송 정책을 펴고 있습니다. 일본 역시 선박 투자 촉진 회사를 통해서 선박 금융을 지원을 하고 있고 세제 지원 및 유지에 대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영국은 해양산업 성장 전략을 펼치고 있고 또 중국은 자국 선박이 자국 화물을 수송하게 하는 등 해운업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유럽 각국 역시 자국 해운업의 금융 지원에 열심인 모습입니다. 세계 3위 해운사인 프랑스의 CMA CGM은 금융위기로 파산 위기에 처했었지만 정부로부터 신속하게 1억 5천만 달러를 지원받아서 다시 안정을 찾게 된 얘기는 굉장히 유명합니다. 네. 그러나 지금 우리의 현주소는 답답한 현실입니다. 해외 연린 역시 자국의 현세에 큰 관심을 갖고 보다 적극적인 언론 보도를 통해서 국가 기관 산업을 지켜나가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필요한 일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이렇게 한진해운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와중에 네. 글로벌 선사들은 실적 개선에 시장 확대까지 여러모로 반사 이익을 얻고 있습니다. 그렇죠. 반면에 한진해운의 앞날은 유동성 위기 등 위험한 고비를 넘겨야만 되는 그런 상황에 지금 처해 있는데요. 네. 앞으로 다가올 더 큰 위험에 대비해서 바람직한 언론 보도의 태도 무엇일까요? 어쩌다 이렇게 됐는지 너무나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큰 기업인 만큼 넘어야 할 위기의 파도 역시 어마어마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힘든 과정을 우리도 함께 고스란히 겪게 될 텐데요. 그렇다면 제대로 알아야 한다고 여깁니다. 언론이 바로 이런 역할을 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정확한 보도가 매우 중요한 시점입니다. 낙관적인 미래를 보는 추측 기사나 오보 혹은 비관적인 미래를 그리는 기사도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시점에서는 보다 정확하게 방향성을 짚어내는 기사들이 중요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한진해운에는 많은 근로자들이 일을 하고 계십니다. 이분들의 마음을 다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면서도 정확한 정보를 알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전문가들의 과의 진지한 인터뷰 그리고 글로벌 경제 흐름의 인식이 매우 중요해 보입니다. 이를 위한 성숙된 인식과 공부하는 자세가 필요해 보이고요. 정부의 대책에 비상한 관심을 보여야겠습니다. 거기다 객관적이고 냉정한 시선으로 언론 보도를 할 수 있다면 더욱 좋겠죠. 대책에 있어서도 왜 그런 대책이 나왔는지, 어떠한 배경인지, 어떠한 실효성이 있는지 제대로 묻고 따지는 그리고 그 답을 분석하는 언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대책을 미리 제시하는 깊이 있는 언론의 자세 기대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한진해운 사태 보도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봤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산업은행으로부터 3천억 신디케이터 론을 할 때 제 집과 나머지 담보가 설정되어 있지 않는 모든 주식을 다 담보로 내놨었습니다. 지치머리에 사죄드리겠습니다. 저희 제작진은 언제나 시청자 여러분의 다양하고 소중한 의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방송을 보고 느낀 소감을 전화나 시청자 게시판 그리고 SNS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보는 TV 옴부즈맨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